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공매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12월 장 순환보다는 집중.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지수는 연일 신고가의 행진이지만 두 번째, 12월 장세는 순환보다는 집중 장세. 세 번째, 셀트리온 공매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네 번째, 셀트리온 삼형제 신고가 어디까지?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가장 가볍게 올라가면서 오늘도 15.6% 상승, 23만 7천원. 헬스케어도 오늘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13만 5,900원입니다. 셀트리온은 1.1% 정도 상승하면서 35만 1,000원으로 기록이 됩니다. 세 종목 모두 장중에 올라가다가 조금 밀리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아직까지는 우려할 상황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역시 단기적으로 너무 셌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셀트리온은 오늘 외국인들이 7억의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계속적으로 매도였죠. 마지막 부분에서도 31억 정도의 매도를 보이다가 소폭이긴 하지만 7억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는 마지막에 가서 매도가 좀 훨씬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13억에서 177억으로 매도가 늘어나는 모습이었고, 셀트리온 제약도 25억 매수 우위를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가서 오히려 149억의 매도.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은 헬스케어와 그 다음에 제약,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매도를 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은 오히려 별 팔지 않은 이러한 모습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조금 소강 국면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안정적인 모습이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좀 내려오는 이러한 하락 조정 모습 나와도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차기 정부, 바이든 정부에 대한 특히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취임 이전까지 또 취임하자마자 어쨌든 부양책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역시 양지수 모두 신고가 행진, 이러한 상황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락 종목이 많다는 부분들이죠. 하락 종목이 계속 많으면서 지수만 올라간다는 것은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시장을 이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종목이 압축되면서 집중되는 구도로 12월 장세는 전개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1월 달에 대량의 매수로 인해 가지고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지만, 또 12월 달에는 약간의 좀 소강 국면으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종목을 좀 더 압축시키면서 집중적인 전략으로 외국인들도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월 장세는 종목이 집중되는, 압축되는 구도로 나타날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순환해가지고 다 올라가고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는 집중 전략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막판에 많이 사죠. 막판에 사면서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은 1125억의 매수 우인데, 역시 오늘은 또 현대차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차에 좀 집중을 했고,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다시 또 사는 모습이죠. 시젠, 삼성바이오 이렇게 또 사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파는 모습이 나왔지만 단기적인 조정 정도의 외국인 매도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가 자꾸 늘어나고 이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좀 파악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스페인 독감 그 당시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의 이 사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스페인 독감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주식시장을 연결을 시켜서 한번 볼 것인데, 1918년 11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너무 옛날인데 맞습니다. 100년 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태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이 이후로도 약 3개월, 6개월 정도가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때도 독감 백신이 나온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해결이 된 거거든요. 지금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때 이후에 미국의 다우지수는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딱 11월 딱 이렇게 봤을 때, 같은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이후에 오히려
오히려 미국 다우지수는 올라갔다는 것이죠. 크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은 긍정론으로 접근이 되면서 백신이 나오잖아요. 치료제도 나오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것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국면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과연 11월 달에 주가가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14% 정도 올랐습니다. 앞으로 12월 달에도 주가가 오를 것이냐, 코스피 지수가 이런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24번 정도가 10% 정도 올라가는, 한 달 동안 10% 이상 올라간 경우가 24번 정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그 다음 달에도 올라가는 경우는 14번, 확률적으로는 그 다음 달에도 올라가는 확률이 좀 높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뭐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도 지금 당장 맞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을 봤을 때 14%니까 많이 올랐죠. 이보다 더 많이 오를 이런 경우는 그 다음 달에 2001년 10월 달이었거든요. 이거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12월 달은 지수 코스피 측면에서는 11월 달보다는 상승이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올라가도 지수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예, 이런 측면에서 의외의 또 12월 지수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먼저 외국인들 매수가 다음 달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잖아요. 과거에 보시면은 월간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1년 후를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2013년 9월 달에 7조가 넘는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1년 동안 더 많은 매수가 있었거든요. 2012년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7조의 매수가 있었으니까 마지막 건 빼고요. 마지막 날 30일 날 그 MSCI 조정이니까 리밸런싱 있으니까 빼고 그런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앞으로 1년 후도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모르죠.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지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12월 장세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시장에서는 모두 다 내년 장세 이러고 내년에 뭐 3,000포인트 넘어간다 이러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12월 1월 여기까지만 보자는 이야기죠. 거기서 우리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고 또 그 이후에 또 뭐 한두 달 조정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왜 제가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보느냐 하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저평가이기 때문에 사면은 막 10년 동안 계속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은 외국인들이 3개월 단위로 플레이를 합니다.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이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의 성격을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된다. 패시브는 지수를 추종하고 액티브는 종목 개념이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접근을 하고 이미 외국인들을 방향을 틀었다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국제금융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11월 달에 외국인들, 즉 11월 달에 신흥국 시장에 자금이 약 우리 돈으로 84조 원 정도가 유입됐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예상을 했던 대로 가는 것이고, 또한 특히 모건 스탠리 신흥국 지수의 한국 비중 빨간색이 이미 올라가는 추세였고, 그리고 또 블랙락이 운용하는 모건 스탠리 신흥국 상장 지수 펀드, 요게 바로 패시브 자금이죠. 이런 부분들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런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지수를 추정하는 3대 ETF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패시브 성격의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EWY, MSCI 한국 지수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IMG, 그 다음에 EM,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바로 한국 지수를 추정하는 EWY가 가장 직접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한국만 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신다면은 결국은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부분들이죠. 최근 들어서 막대기도 커지고 돈도 들어오고 있고 누적으로, 그 다음에 주간 단위로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이 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더라도 IMG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선이 올라가고 있고 막대기도 커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뭐 좀 비슷하니까요. 빼고. 그래서 결국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실제적으로 들어왔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실적이죠.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실적 펀더멘탈이 안 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뿐만 아니고 내년, 후내년까지도 막대기가 제일 크고 옆에 있는 대만보다도 더 커요. 그렇다면 가장 유망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중간중간 조금씩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들어온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조정이 나오나 추세적인 상승은 여전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주도주 맥락은 이제 구조적인 실적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헬스케어, 즉 바이오죠. 바이오 제약, 화학은 2차전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가 가세를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집중적인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12월 장세이고 1월이고 마찬가지 개념이 접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이 두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닥게다 제약에 대해서 이제 인수가 완료됐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연구개발본부장, 그러니까 R&D 본부장이죠.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임상 이상에 대한 분석에 돌입을 했고 치료기간도 7일이 아니고 약 3.6일로 단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저농도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다. 예상대로 200만 명분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죠. 자,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이거 뭐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특히 이 닥게다 제약, 영업 양수 이런 부분들이 핵심으로 우리가 보시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센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이제 완료가 됐고 12월부터는 매출 인식이 된다는 이야기죠. 실적에 반영이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AP는 뭐냐면은 셀트리온 아시아 퍼시픽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인수한 그런 부분들인데, 셀트리온 제약이 국내 판매, 그리고 헬스케어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죠.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따라서 이 셀트리온 여전히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와도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 공매도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여기 옆에 나오는 공매도 잔고 금액 2조 뭐 어쩌고 이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계산은 남아있는 주식 수에다가 뭐를 곱하느냐 하면 오늘 종가를 곱합니다. 시가총액이 또 어떤 개념이죠? 시가총액도 바로 오늘 종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되시겠죠? 그래서 금액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은 공매도가 줄어드는 얼마에 어떻게 했는지 금액은 모른다는 것이죠. 단순히 종가를 곱한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과 비교를 했을 때 비중이 나오는 것이죠. 상장 주식수 전체 남아있는 공매도 수량이 얼마냐, 이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죠.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숫자로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820만 주에서 지금 770만 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48만 8,471주가 줄었습니다. 공매도가 계속 매수로 쇼커버링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추세는 계속적으로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부분은 뭐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이다 조일게 들어갔다는 측면이고, 이에 따라서 실적 추정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얼마에 할 것이냐, 400만원에서 450만원, 그 중에서 통상적으로는 70%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한 280만원 내지는 300만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면 이 숫자가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그리고 이 치료제는 한 번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감기약 받아오면은 3일치 약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개념에서 상식적으로 이 부분도 치료제도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염두에 두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트룩시마 그리고 램시마 SC 이 부분이 역시 상당히 강력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측면, 이것은 제대로 우리가 제품들의 구조를 봤을 때 결국은 앞으로 주력은 트룩시마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인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삼성바이오가 이제 이 트룩시마 쪽이죠. 리투크산 개발을 포기했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셀트론이 일단 시장을 다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들어와서 뭐 하느냐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매출 비중이 바로 이 트룩시마와 램시마 이 부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강력하다. 여기에다가 닥게다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치료제 부분이 가세가 된다. 이런 측면이라면 우리가 뭐 목표 가격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고 단 여기서 단기적인 조정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단기적인 조정 나온다 해서 뭐 그러실 필요 없고 여전히 보유의 전략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가 손해를 봐도 주식이 힘들고 또 이와 같이 이익이 나도 언제 팔아야 될지 힘들잖아요. 그중에 주식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막 졸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큰 흐름으로 느긋하게 종목을 또 주식을 보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전히 보유의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